어쩐 일인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영미 씨. 꽤나 급해 보이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걸까요? 엄마 저리 비켜봐. 영미 배 아파 빨리. 딸 은지가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 노인이 변기에 앉아 축 늘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은지야 아빠 죽었어? 엄마 조용히 해봐. 노인의 정체는 영미 씨의 아버지이자 은지의 할아버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유, 이상하네. 요즘 자꾸 왜 이러지? 대체 할아버지는 왜 비좁고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던 걸까요? 늦은 밤 할아버지를 위협하는 의문의 그림자.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골 마을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집. 박억수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정신지체 2급인 딸 영미 씨와 7살 된 손녀 은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는 세 식구. 그런데 갑자기 뭔가 생각나기라도 한 듯 할아버지가 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할아버지가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놀랍게도 고가의 금불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할아버지 형편엔 어울리지 않는 물건처럼 보이는데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 영미 씨를 데리고 폐지 죽기에 나선 7살 은지. 은지야 힘들어. 우리 조금만 쉬자. 어? 안 돼, 빨리 해. 할아버지 기다린단 말이야. 빨리 좀 해. 빨리. 폐지를 줍는 모양새가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폐지를 모은 후 모녀는 인근 고물상을 찾습니다. 영미야, 아저씨, 천원 모자랐는데요? 응? 뭐? 1,000원 주세요. 왜 안장이 빠졌지? 자, 됐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와는 달리 딸 은지는 또래보다 더 야무지고 똑똑한데요. 근데 은지야, 니네 엄마 얼굴이 왜 저래? 혹시 누가 때렸니? 그러고 보니 영미 씨의 몸 이곳저곳이 멍투성입니다. 혹시 학대라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녀 뭔가 수상합니다. 엄마, 내 다음은 5이라니까? 5. 몇 번을 말해. 아 맞다. 맞아. 집에 가자. 빨리. 은지야 같이 가. 은지야.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니야. 여기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번 돈을 할아버지에게 건네는 은지. 에이그, 오늘은 이거밖에 안 돼? 오늘은 별로 못 주웠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다 주워가나 봐요. 아, 그래서 니들도 새벽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빠 배고파. 우리 은지도 배고파요. 저거요, 밥들 먹자. 들어가자. 밥 먹자. 모녀가 힘들게 폐지를 주워 번 돈 전부 할아버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이 금불상도 혹시 모녀가 벌어온 돈으로 구입한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웬 낯선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일이 잦았던 할아버지. 자, 여기 있네. 낯선 남자를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다 가져온 거야. 없어. 이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비와 자활근로를 통해 근근히 생계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만 웬 남자가 찾아와 책이 나오는 기초생활비와 장애연금 등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를 몰래 만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엄마 저리 비켜봐. 영미 배 아파 빨리. 화장실에서 눈을 감은 채 발견된 억수 할아버지. 은지야 아빠 죽었어? 엄마 조용히 해봐.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내돈 내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변기 위에서 깊은 잠에 취해 있었던 할아버지. 아빠 왜 여기서 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엉뚱한 곳에서 수시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자꾸 왜 이러지? 틈만 나면 잠이 쏟아져 아무 데서나 쓰러지듯 잠이 빠지는 할아버지. 며칠 후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할아버지의 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섭니다. 할아버지를 위협하는 의문의 그림자,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다음 날 웬 낯선 남자가 몹시도 성난 발걸음으로 할아버지 집에 들어서는데요. 영감탱이 차에 걸렸다. 이 영감탱이야. 진짜 죽고 싶어. 왜 이러는 거야, 자네? 야, 이게 미쳤나? 너도 오늘 같이 맞을래? 아니, 이놈아. 제발 영민이를 건드리지 말게. 차라리 날 때려. 미친 양말. 다짜고짜 찾아와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남자.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몹시 놀라는데요. 야, 이 양반아! 아저씨를 위하여도 없어? 하지만 또 뭔데 참견이야? 이런 놈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해요. 아니, 아줌마, 안 돼, 신고하지 마. 이런 놈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아니, 이 아줌마가 귓구멍이 막혔나? 신고하지 말라니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어딘지 낯익다 했더니 이 남자 할아버지에게 돈을 뜯어가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영감탱이 차에 걸렸다. 이 영감탱이야. 진짜 죽고 싶어. 돈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일삼는 남자와 할아버지의 악연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던 이명환. 야, 아빠 왔다, 은지야. 은지, 뭐야, 은지야. 아유 끼우지 마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멍청아. 사실 영미 씨와 이명환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영미 씨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는데요. 하나뿐인 딸 은지만큼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출을 감행한 영미 씨.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영미 씨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고향에 있던 억수 할아버지가 이들 모녀를 다시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자. 2년 뒤 수소문 끝에 아내 영미 씨의 거처를 알아낸 이명환. 그날 이후 그는 영미 씨와 딸 은지를 데려가겠다며 할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야. 알고 보니 더 이상 딸과 손녀가 이명환의 폭력에 시달리는 걸 볼 수 없었던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돈으로 무마하곤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며칠 전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이명환. 왔어.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건네받은 건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던 금불상이었습니다. 잘했어. 대체 누가 금불상을 이명환에게 준 걸까요? 날이 밝자마자 값비싼 금불상을 손에 넣은 이명환이 향한 곳은 아니나 다를까 금은방이었습니다. 이거 얼마 줄 거요? 나 흥정 같은 거 안 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금불상을 마음대로 팔아넘기려 하는 이명환. 글쎄, 한 2만 원? 네? 2만 원? 이거 그냥 도금이에요. 뭐라고요? 이 영감탱이가. 훔친 금불상이 싸구려 도금이라는 사실에 분개한 이명환은 곧장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아유, 저번에 줬잖아.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뭐 잔돈 분져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아유, 좀 봐줘. 에이씨!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훔쳐간 금불상이 짝퉁이란 이유로 이 난동을 부리다니요. 급기야 폐지를 주우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두었던 할아버지 통장에까지 손을 대고 맙니다. 돈을 여기다가 감춰놓고 안돼, 그 돈만은. 저리 꺼져 이 얘기 영감탱이야! 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자진폭력과 외출로 인해 가출을 감행했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날 때쯤에 남편이 찾아왔고 사주에 할아버지의 기준품과 재산을 빼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훔쳐내온 물건들이 가짜라는 사실에 화가 나서 장인이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급기야는 통장까지 갈취하고 맙니다. 사위 이명환이 통장을 들고 사라진 날로부터 며칠 후 누군가에게 쫓기듯 다급하게 도망치는 영미 씨. 그녀의 뒤를 쫓는 건 다름 아닌 남편 이명환이었습니다. 아이 만나! 이러면 안 돼요. 쓰실 거예요. 그래 그 푼돈은 깎아 사 먹고 너 좀 나 따라와. 싫어요. 따라와! 그때 야 왜 이래 은전마 정신 차려 왜 이래? 남편에게 강제로 끌려가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영미 씨. 이명환은 대체 영미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영미 씨.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임신 4개월이네요. 정말 잘 됐네요. 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기뻐하긴커녕 황당해하는 이명환. 잔뜩 화가 나서 병원 문을 나섭니다. 다음 날 아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명환이 경찰서에 끌려옵니다. 거참 조용히 하라니까. 아저씨도 잘한 거 없잖아. 조용히 해. 사위의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신고를 한 걸까요? 그런데 수갑을 찬 할아버지. 너이 영감탱이 오늘 구급지 않아? 바로 그때 이명환의 입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내 마누라를 데리고 임신시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영미 씨 뱃속의 아이가 할아버지의 아이라니. 사건의 기막힌 전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이명환의 폭력을 피해 딸 은지를 데리고 가출했던 영미 씨. 그런 영미 씨 모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옥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영미 씨 모녀 앞에 나타난 할아버지. 솔직히 한번 먹었어? 사실 할아버지는 영미 씨 모녀와 일면식도 없는 생판남이었는데요. 갈 데 있어?
우리 집 갈래? 싫어요. 모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애기 굶겨 죽일 거야? 바꿔야 해요. 딸 은지를 굶길 수 없었던 영미 씨는 어쩔 수 없이 억수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노숙 생활로 인해 심신이 피폐했던 용녀는 그저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었는데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속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미 씨 모녀를 집으로 데려오고 난 다음 날 가만 안 있어. 싫어요. 아파요. 싫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딸뻘인 영미 씨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7살이 된 은지는 엄마인 영미 씨가 할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내는데요. 딸 은지가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의 국에 수상한 약물을 타기 시작하는 영미 씨. 아빠. 조심해. 그죠? 그 뭐가요? 오야. 자 먹자. 응? 이거냐? 박억수 할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할아버지는 매 끼니 때마다 약을 탄 국을 먹습니다. 사실 영미 씨가 국에 탔던 약은 수면제 성분이 섞여 있는 신경안정제였습니다. 딸 은지는 할아버지를 일찍 재워 엄마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씨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동사무소에서 보증을 내세워 부녀지간으로 거짓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한 것뿐만 아니라 임시까지 시켰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남편은 통장을 빼앗아간 이후에도 할아버지를 찾아가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명환의 신고로 구속된 할아버지. 하지만 뻔뻔하게도 한사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친딸도 아닌데 데리고 있었다. 이거죠? 친딸은 아니지만 이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니까. 이 가슴으로. 가슴으로 나온 딸? 넌 가슴으로 나온 딸을 임신을 시키냐? 어? 내 마누라를 데리고 임신을 시켜? 너 죽었어. 우와!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두 남자는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모녀에게는 악몽 같았을 지난 시간. 사건 이후 영미 씨와 은지는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아니야. 이거 은지 거야. 은지 먹어. 엄마 주는 거 아닌데? 내 동생 주는 건데? 고마워. 탐욕과 거짓으로 영미 씨 모녀의 행복을 앗아갔던 이들. 속임수로 얻어먹는 빵의 맛을 들이면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가는 날이 오는 법입니다.